남편이 이상한 성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자마자 듣지도 때리는- 않고 어느 정도의 변태적 성행위는 부부간에 허용된다 그렇죠. 라고 먼저 그냥 섣불리 말을 해버렸어. 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변호사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러면서 아 그래요? 뭐죠? 하고 들어봤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희 법무법인 경향의 이남 PD 출신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영상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네네.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상당히 또 센세이션한 사건이 네. 또 있다고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했던 사건 중에서는 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섹슈얼적인 이슈로는 이게 제일 셌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사건은 뭐 사실 소송까지 갔던 사건은 아니기는 해요. 네. 상담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라 중간에 듣다가 끄셔야 될 수도 있어요. 끄지 마시고 그런가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아, 네. 이게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하루는 오셨는데 의뢰인분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저희들보다 조금 누나셨던 것 같아요. 네. 40대 정도셨던 것 초중반 같아요. 네, 정도. 초중반 네.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셔서 굉장히 잘 결혼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상한 성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자마자 듣지도 때리는- 않고 어느 정도의 변태적 성행위는 네. 부부간에 허용된다 그렇죠. 라고 먼저 그냥 섣불리 말을 해버렸어. 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변호사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러면서 아 그래요? 뭐죠? 하고 들어봤는데 이분이 헐리우드 마인드야 남편이. 그래서 아내분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어렴풋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연인 간에서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부라는 거는 굉장히 공고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과 우리 아내가 관계를 갖는 거를 즐긴다. 좋아한다도 아니고 즐긴다. 와. 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혼 생활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각자 사업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어서 아내분이나 남편분 둘 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제 느낌에는 이룰 거 다 이루시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더 자극적인 걸 찾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군요. 자녀분도 있으시고 자녀도 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본인들이야 어떤 뭐 성생활을 하든 본인의 자유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남편의 권유였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내분이 처음부터 막 그런 걸 즐기셨던 분은 아니었고 이제 뭐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좀 맞춰준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하시는 거죠. 네. 하실 때 흔하게 게임 같은 걸 하시는데 내 친구랑 스킨십을 좀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분도 처음에는 남편분을 조금 맞춰주셨었는데 맞춰주다 보니까 본인도 재밌거든. 어찌됐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는 걸 허용해줘?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좋으면 그러니까 합의하에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는 아내 입장에서 땡큐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걸 시켜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하신 거죠.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 거죠?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조금이라도 19금이 아니라 네. 사실 거의 한 39금 정도 되는 건데 조금 풀어주세요. 조금만 풀어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셨어요. 어떤 둘만의 성행위가 아니라 다른 분을 구할 때는 그렇죠. 처음에 지인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사이트가 형성이 따로 되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는 X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나 봐요. 그 트위터가 네네. 그런 익명성을 이용해서 맞아요. 그런 네. 거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흔히 부부나 커플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부부들이 만나서 놀자 이렇게 해서 모임 자체가 트위터에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뭐 스와핑을 하는 그렇죠. 뭐 그렇게 저도 뭐 자세하게까지 물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뭐 이루어지는 게 뻔하겠죠. 그렇게 모임을 갖거나 또는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어플이라든지 뭐 아니면 클럽도 있습니다. 클럽도. 클럽에서 또 네. 구해서 네, 클럽이 이제 우리가 흔히 홍대나 이태원에서 보는 그런 클럽이 아니고요. 그러게 아니에요? 그런 춤추는 클럽이 아니고 네. 이제 술을 마시는 라운지 같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거는 뭐 성향이 사건 반장에서도 봤던 건데 청담동에 어떤 프라이빗한 와인바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는 그런 분들만 모여서 네네. 회원제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문도 잠궈놓고 네네. 그 안에서 막 공공연하게 여러 명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네요. 사실이죠. 네. 실제로 재작년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도 서울에서도 여러 곳이 운영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서 거기는 다 이미 오케이 된 사람들이 오신 거니까 서로 이제 조인해서 같이 즐기시기도 하시고 네. 아니면 음성적으로 뭐 여성분이 혼자 자기야 나 누구 만나고 올게 해도 남편이 그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나가서 오늘은 누구랑 만나고 와 하면서 그걸 보고만 이미 얘기를 해주는. 그럼요. 보고 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관계까지 다. 그렇겠죠. 이제 뭐 매번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내분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냥 진짜 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연애를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 그러면 아는 뭐 지인들하고나
하지 않았나요?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지인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자기 친구분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자기 아내분에게 어떤 스킨십을 시킨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건 있어요. 네. 이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내 측이 규칙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구랑 이렇게 외도를 하게 하고 네네. 그거를 규칙 사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는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아예 자기가 원해서 자기 성적 취향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반대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런 거를 똑같이 즐겼어요. 즐겼는데 아내분이 결혼할 때 규칙 사유를 남편한테 씌우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특수 당했다. 그렇게 주장한 경우가 다른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죠. 왜냐면 근데 남편 그렇게 특수라고 하면은 사실 여자가 이걸 동의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렇죠. 남편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와. 그런 걸 허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죠. 그 사건에서는 특수 중을 주장을 하셔서 내가 많이 취해 있었는데 남편이 남편 친구들한테 시켜서 나를 이제 그거 여러 명이서 별거 한 근데 불송치 났어요. 아, 불송치 그래요? 났고 이제 그게 이혼 사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불송치가 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야. 여성분들이 본인이 남성하고 즐겼던 여러 가지 변태적 성행위들을 나중에 이혼할 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남편이 강요했다라고 예를 주장하는 들어서 뭐 네. SM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이걸 맞았다라고 한다거나 네, 뭐 네, SM 하다 보면 살살 때리면 그 흥분이 안 된다고 얘기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센 걸 원하고 그게 지속되면 될수록 맞은 자국이라든지 그렇죠. 멍든 자국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면 누구 말을 들어주겠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꾸 이런 걸 강요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변태적 성행이니까 이혼을 하려면 남편의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찾아오신 거긴 하죠. 그래서 네. 알겠다. 내가 들었을 때도 조금 이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 아, 그래서 남편분을 네네네. 좀 불렀습니다. 네. 근데 남편의 얘기는 또 완전히 달라요. 어때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 네. 제가 처음에 아내한테 여러 가지를 권했던 거는 맞고 그건 맞다. 처음에 아내가 그런 성향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강요를 했고 꼬드긴 건 맞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오. 지금은 저도 아내랑 둘이만 있고 싶을 수도 있고 자녀와 셋이서 오붓하게 즐기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저도 아내는 나가서 논다. 이제는 제가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말리고 싶은 지경에 왔다. 이거를 특이하든 뭐 변태적 성행이든 간에 부부간에 동의하에 한다면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비슷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하고 오히려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있을까요? 동의하에 했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사실. 적극적 누가- 동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뭐 예를 들어 나는 싫다고 했는데 그렇죠. 억지로 막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건 이혼 사유 되겠지만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도 다른 남성들과 데이트하고 혹시 뭐 아이가 있는 집에 데려오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데려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셋이서 놀아요. 남편이랑 다른 남자와. 아내랑 다른 남자랑. 물론 이 남성분은 남편분의 지인분들이긴 해요. 그렇게 스킨십도 셋이서 하고 그렇겠죠. 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남편하고 남편의 아는 형님하고 그리고 이 아내분하고 셋이서 술도 마시고 셋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스킨십도 있고. 근데 그 집에 아이도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 있을 그랬겠죠. 뭐 그래도 그런- 대충 누가 어떻게 놀고 이런 건 알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도 나이가 그 아이를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뭐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렸던 것 같은데 성적으로 수치심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이의 어떤 인격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네. 부부들끼리 합의해서 한다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그럼요. 네, 그리고 몰래 하든지 네네. 그리고 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이런 특이한 성적 취향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꽤나 있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부부 사이에서 네,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자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속이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성적 취향을 속이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좀 여론이라든지 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본인이 여자를 좋아하세요. 여자분이 여자를 좋아하시는데 그걸 티를 내지 않고 남편이랑 결혼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본래 가진 성향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터라든지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 몰래 또 일탈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여성분이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요. 네. 내가 원래 알던 언니가 있다. 사진 보면 여자분 둘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네, 바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해? 그렇죠. 내 와이프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네? 네, 라고 생각하지 않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각이 됐나요? 발각이 됐죠. 나중에 이제 결국 카톡에서 발각이 됐죠. 뭐 사랑해 근데 한다든지. 친구인데 막 하트가 있어요. 아. 하트가 있고 여러 가지 은어들이 좀 발견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용인하고 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혼을 좀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선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또 그런 성적 취향은 뭐 본인이 만약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가끔씩 해본다거나 이런 거 괜찮지만 그걸 또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성향이 더 세지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뇌라는 거 자체가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걸 네. 절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네. 예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성적 관념들도 요즘에는 흔하디 흔한 취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법이 성적 관념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의 성적 행위들이 부부간의 동의만 있다면 크게 뭐 규칙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정양의 조정석 닮으신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한데 처음인가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모시고 네.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사건들이 있으면 네, 이런 좀 자극적인 얘기를 좀 많이 가져 나와서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